자, 오늘 76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퀀텀, 나노, 서스테이너블 이런데 오늘 이 부분에 퀀텀 나노 소재를 가지고 우리 지속 가능한 인간 생활과 우리 앞으로 향후 산업에 대해서 퀀텀 바이오닉스의 최관영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퀀텀 바이오닉스의 최관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좀 쉽게 이 퀀텀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나노 소재가 에너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이렇게 조그마한 지구라는 섬에 살고 있는데 첫 번째 당면한 파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위협을 받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 침체도 오고 있는데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로 인한 요즘 또 탄소 중립이라든가 다양한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저희 회사는 이 코로나19를 없앨 수 있는 양자역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필터라든가 또 그 필름이라든가 또는 그 다양한 의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파동의 성질을 이용한 그런 그 열차단 필름을 만들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들을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년 정도 나노 소재 위주로 개발과 나노 소재를 이용한 응용 제품 개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소재는 퀀텀 나노 머티리얼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양자역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파동과 입자이죠. 저희는 이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스스로 전기장과 자기장 이런 파동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고요. 입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또 산화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다양한 화학 반응이라든가 에너지 쪽에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죠. 간단하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 금속 계면의 표면에서 전자들의 구름 현상, 다시 말해서 금속 표면 전자들이 동시에 진동해서 발생하는 전자들의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파동이 없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빛도 파동이다 보니까 파동이 없을 때는 이 입자 계면으로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빛이 이렇게 입자 주변에서 전자기적인 플라즈마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빛과 반응을 해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 빛의 일부는 굴절이 되기도 하고 또 통과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서피스 플라즈마 레조넌스라고 해가지고 표면 플라즈마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공명을 이용해서 저희가 빛도 파동이다 보니까 빛의 파동과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이 서로 공명에 의해서 특히 적외선 부분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빛에 오는 뜨거운 열선들은 반사시키고 또 실내에 있는 찬 공기도 반사시키면서 실내라든가 실외의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가 있죠. 입자로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밀양동 작용이라 그래가지고 세균이나 이런 그 곰팡이들이 이런 나노 입자들을 먹이로 알고 먹었다가 세포벽이 깨지면서 안에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유해한 균들을 죽인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전자기장이라는 파동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입자로서는 산화하는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퀀텀 나노 소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스스로 전자기장이 나오니까 빛에 있는 파동과
서로 공명으로 열선들은 반사시키고 해서 열을 반사시키는 필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표면에서 나타나는 이 전자와 전공의 이동 현상을 이용해서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응용한 제품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윈도우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탄소 중립 2050, 2030 등으로 특히 ESG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그 에너지 절감, 탄소 중립이 이제 강조되고 있죠. 저희는 이 소재를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가장 혈손술이 많은 윈도우 부분에 채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수송 분야라든가 건축 분야에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고, 그래서 이 필름을 만들어서 윈도우에 부착하게 되면은 이 필름 자체에서 나오는 전자기장 파동에 의해서 빛에 있는 적외선 부분들을 반사시키고 실내에 있는 또 찬공기도 반사시키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놔도 그 찬바람이 이 필름에 닿으면서 더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게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놓으면은 또 이 뜨거운 바람도 파동이다 보니까 필름에서 반사되어서 더 따뜻해지는, 그래서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필름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경쟁사들하고 뭐 이런 다양한 필름이 있다 보니까 저희 필름의 성질을 비교해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경쟁사 필름이고 오른쪽에 저희 필름인데, 앞에다가 초콜릿을 놓고 열이 얼마나 투과되는지를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쟁사 필름인데 보시는 것처럼 열이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경쟁사 필름에서는 초콜릿이 금방 녹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른쪽은 저 필름인데 열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거의 열선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반사됨으로써 초콜릿이 안 녹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온도로 한번 여러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온도로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제 경쟁사 필름을 놓고 오른쪽에 이제 저희 그 파동을 발생시키는 필름을 붙여봤습니다. 뒤에서 강력한 열을 쐈을 경우에 여러선 카메라를 보니까 왼쪽의 필름들은 금방 뜨거워지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상온에서 한 25도 정도, 26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왼쪽 필름들은 37도까지 올라갔고 4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계속 두면은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저희 필름은 같은 조건에서도 25도 정도로 온도가 유지됨을 볼 수가 있죠. 다른 경쟁사 이 필름은 이제 미국 나사에서 쓰고 있는 굉장히 좋은 열 반사 필름으로 알려져 있는 필름입니다. 이것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카메라를 보니까 굉장히 열 반사 효율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필름인데 불구하고 역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한 20초 지났는데 40도 이상 올라갔고 저희 필름은 27도 거의 상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경쟁사 필름들은 벌써 50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런 경쟁사 필름들이 우리 이미 아파트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많이 쓰고 있긴 있는데 실제 알려져 있는 만큼 열 차단 효과가 뛰어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문을 통한 자동차나 건물이나 이 창호를 통한 열 손실이 엄청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250도 열원에서 한 20분 정도 틀어놨더니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필름이 온도가 이렇게 뜨겁게 올라갔고요. 저희는 최대 온도가 한 60도 정도 올라갔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현재 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일부 진출해 있고 국내에서는 SRT 역사에 채택되기 시작했고요. 금년부터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 일부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저희 필름을 조금씩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의 목표는 저희가 지금 사우디, 뜨거운 지방, 또 이라크, 또 그 두바이, 싱가포르 다양한 몇 군데 국가들이 저희 필름을 알게 되어서 지금 이제 구매에 대한 의향서를 보내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공인 데이터도 굉장히 높은 투과율에서도 좋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도 받았고, 또 이 열 반사 기능 외에도 저희가 이제 필름의 표면에 또 이제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입자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표면에서 99.9982 정도 활성을 제거하는 보고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균도 이제 굉장히 내성이 강한 황색 포르산 구균도 99.9% 표면에서 필름에서도 없앤 걸 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 비교 데이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름이 다른 유명한 필름보다도 오히려 열 차단 효과도 좋고 빛의 현상을 이용했기 때문에 빛의 파동을 반사시키다 보니까 기존의 두꺼운 필름, 금이나 은이나 텅스텐이나 다양한 소재를 쓰지 않고도 이런 전자기장을 발산시키는 소재만 코팅해도 굉장히 좋은 열 차단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런 성교서를 가지고 싱가포르에 제안을 해서 작년에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 공대하고 또 저희 회사하고 같이 우리나라 코트라의 지원으로 싱가포르의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아마 상반기 중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그 일부 그 쇼핑몰에 저희 필름이 이제 채택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관계된 그 필름을 정리해 보면은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중립은 지금 이제 선택이 아니죠. 모든 건물, 우리 삶의 모든 공간에서는 이제 열 차단을 좀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장이 증가되고 있고, 여름에는 바깥에 있는 뜨거운 열선들은 반사시키고 실내에 있는 찬 공기도 또 반사시킴으로써 자동차라든가 우리 건물에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바람도 역시 파동이다 보니까 반사를 통해서 더 실내가 적은 에너지 가지고도 따뜻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저희가 이제 받았고, 실제 그 SRT 역사의 설치 이후에 열 차단 효과를 봤더니 여름에 똑같은 조건에서 온도가 6도 내지 10도 정도 더 이제 이 차이남을 확인해서 열 차단 효과가 좋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지금 이제 그 관심 있는 해외 기업들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을 이용한 양자역학적인 파동을 이용한 열 차단 필름이 굉장히 지금 효율적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도 보면은 이건 시뮬레이션하는 그 그림인데 굉장히 프랙탈 구조로서 대칭과 균형을 이루고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파동이라든가 또 입자의 성질을 부여해서 파동을 강하게 때려주면은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구조라든가 세포막이 구조가 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이러스를 없애는 소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저희가 1차적으로 의약품으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임상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절차가 있으니까 우선 쉽게 쓸 수 있는 우리 일반에 쓰고 있는 필터에 이 소재를 적용해 봤습니다. 개발할 때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다양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미 상업화되고 있지만은 오늘도 아까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또 코로나19 변종이 나타났다고 이제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사스나 메르스나
코비드-19 또 이후에 또 새로운 팬데믹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속도 가지고는 이런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아까 바이러스의 구조에 상관없이 파동으로서 바이러스의 어떤 그 밸런스를 깰 수 있는 소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필터를 가지고 현재 에어 컨디셔너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또 자동차 공조기라든가 다 쓸 수 있는 필터를 저희가 상업화를 해놨습니다. 제 필터의 기능은 그 기존의 미세먼지라든가 입자를 걸러주는 기능은 기존 필터가 하는 거고, 저희는 이 기존 필터에다가 코팅을,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소재를 코팅을 해서 바이러스하고 세균, 냄새만 없애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몇 군데 기관에 실험을 해보니까 역시 기대 이상으로 99.99%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는 성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기본이고 일반 슈퍼박테리아들도 99.9% 이상 다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고, 또 힘든 부분이 암모니아 같은 그런 그 가스들이 우리 생활 속이나 또 산업 현장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필터로도 일반 필터 가지고는 암모니아 같은 또는 황화수소 같은 가스들은 잘 안 없어지는데, 저희 소재를 가지고 실험해 봤더니 암모니아도 99.5% 이상, 황화수소도 99.8% 이상 짧은 시간 내로 입자들이 다 파괴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곰팡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런 이 전열 교환기, 환기 장치에서 쓰고 있는 필터를 가지고 KCL에서 실험해 봤더니 보니까 29도 온도에서 93% 습도에서 한 달 동안 실험했는데, 일반 소자에서는 이런 필터들이 찬 공기, 더운 공기를 계속 교환하다 보니까 이슬점이 맺혀서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 물방울에서는 물방울이 있으면 곰팡이가 피게 돼 있죠. 거기다가 저희 필터를 코팅해서, 소재를 코팅해서 실험해 봤더니 한 달 이후에도 곰팡이가 하나도 안 피고 또 항균력이라든가 바이러스도 다 없애는 좋은 결과를 또 받았습니다. 그만큼 신뢰성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일반 필터에 양자역학적인 소재를 코팅만 해도 광촉매라든가 플라즈마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비교 데이터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마스크라든가 자동차 필터, 또 버스 쪽에도 지금 많이 그 공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그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서울 지하철 공사랑 확인을 해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하철 격차 내에서 제대로 된 필터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천장에 있는 그냥 그 입자 걸러주는 필터만 있고, 5호선부터 9호선까지도 지금 프리필터라든가 헤파 필터가 쓰이고 있지만 실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를 이용해서 지하철 또 공공 건물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없애는 필터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필터 사업으로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필터를 만들고 있고, 중기적으로 저희는 또 필터만 판매할 게 아니라 이 필터가 들어가 있는 복합 공조기를 현장업체랑 같이 개발을 했어요. 복합 공조기를 하면은 기존에 천장에 있는 냉난방기, 또 우리 아마 사무실마다 다 있는 공기청정기, 또 가습기, 또 천장에 환기장치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뭉친 겁니다. 기계 한 대 가지고 네 가지 기능을 다 발휘하면서 바이러스도 없애는 복합 공조기를 저희가 개발해서 현장업체랑 같이 영업하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그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시범 조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금년부터는 이제 학교라든가 주로 이 병원 같은 공공 건물에 복합 공조기를 설치하면은 한 대로 이런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투자비도 줄 수 있고 뭐 전기세 절감도 되고 유지 관리도 용이하고 저희는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제 IoT 센서를 붙여가지고 이 실내에 있는 그 미세먼지, CO2 농도, 부유세균,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인공지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제 우리 사람에 필요한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것도 하나의 저희가 사업 모델로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입자와 파동을 이용한 몇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고,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전자약 사업입니다. 전자약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반도체 칩 위에 알약이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렉트로닉스하고 파마쇼티컬의 합성어가 이제 일렉트로슈티칼이라는 전자약의 개념입니다. 지금 보통 전자약이라면 전류나 자기장 같은 에너지 가지고 뇌나 신경을 자극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현재 국내에서는 Y브레인 같은 업체가 머리에 이렇게 밴드를 띄고 있으면서 여기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불면증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에서는 노브큐어라든가 몇 군데 큰 기업들이 구글에서 8천억 이상 투자받아가지고 이런 이 전자약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일반화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타깃으로 삼았던 경쟁 업체는 노브큐어라는 업체인데, 여기는 전기장을 이용한 업체입니다. 나스닥에 들어가 있고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에 이제 그 암세포인데, 암세포에다가 전기장을 가했더니 이 방출사라는 녹색의 이런 그 미토틱 스핀들이 전기장 충격을 받아서 깨어져서 암세포가 죽는 그림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면은, 이게 일반적인 암세포인데, 암세포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단백질들이 균형을 이루고 얼라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복제하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런 튜머 트리팅 필드라는 전기장을 가했더니 이런 암세포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 구조들이 미스얼라인 돼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그 암세포 조직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기장에 의한 충격으로도 암세포가 전체 조직들이 틀어지니까 복제를 못하고 에이팝토시스로 이제 사멸하는 어떤 그런 도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노브큐어는 뇌종양 환자 머리에다가 희미하게 보이는 전극들이 보일 텐데, 이런 전극들을 가지고 있는 패치를 머리에 붙이고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해 주니까 뇌종양이 없어지는,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성 글리오블라스토마라는 재발성 뇌종양, 그다음에 신생 뇌종양은 FDA 승인을 받아서 상업화되고 있고, 뇌전이암, 또 폐암, 췌장암, 난소암, 또 막에 생긴 암들을 지금 임상 3상에 진행 중이거나 승인받은 결과를 가지고 있고, 간암에도 실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의 균형을 전기장으로 파동으로 이제 깨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업체는 자기장을 이용한 메가포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은 정상적인 세포가 있고 어떻게 보이는 게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 주변에다가 파란색의 약물을 주입합니다. 이건 산화철이라는 15나노 정도 되는 나노 입자인데, 나노 입자를 IV 주사를 한 상태에서 사람을 이런 자기장을 띠는 MRI 같은 챔버에다가 사람을 집어 넣으면은 이 그 자기장 파동에 의해서 이런 산화철 나노 입자가 초당 10만 번 정도 진동하게 됩니다. 이런 진동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암세포는 아시는 것처럼 40도 이상 뜨거운 열이 되면은 사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암세포의 그 어떤 뜨거운 온도에 취약한 특성하고 이 파동을 이용해서 열을 일으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요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산호철 나노 입자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이 이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챔버입니다. 이 챔버에 이 자기장 입자를 사람의 주입시킨 상태에 집어넣으면은 암세포가 죽는다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세대 그 천진우 교수님이라든가 몇 분들이 이렇게 산호철 입자를 주사시켜서 주위에 주사시킨 상태에서 자기장을 가하면은 암세포가 죽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네이처에도 논문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장을 가지고 파동을 만들어내고 또 전기장 가지고도 이제 그 암을 고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 퀀텀 나노 소재 스스로 전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을 그냥 그 먹기만 하면은 이렇게 별도로 자기장이라든가 전기장 발생 장치 없이도 이 나노 입자 가지고도 이런 몸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이 입자를 지금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이미 노벨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막에 이온 채널이 있어서 이런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각 이온별로 특정한 이온들만 통과시킬 수 있는 이온 채널이 있다는 게 이제 이미 노벨상에 많이 또 나와 있고요. 또 몸속에는 이런 그 미네랄 이온 채널뿐만 아니라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그 물 채널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화된 물만 세포막으로 이렇게 세포막 안에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어 가지고 이 H2O가 특히 그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고 차지를 띄고 있을 때 특히 물이 잘 통과될 수 있다. 그 클러스터가 많은 입자라든가 불순물이 많은 물 입자들은 세포막으로 통과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조대희 사장님께서 소금을 이용해서 시료컷 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소금에 있는 이온들이 이런 이온 채널을 통해서 들어와서 몸속에 어떤 그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이라 그러는데 활동 전이를 올려서 생체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소금만 가지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노벨상에 나와 있는 논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바나듐 이런 것들을 이런 입자들한테 전자기장을 부여시키면은 그 이온을 가지고 있는 세포막 이온 채널에 좀 더 강력하게 투과시켜서 통과돼 가지고 전자기장을 이용한 파동을 이용한 입자로서 이런 치료 효과를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 활동 전이 올라가면은 미세 전류를 통해서 생체 전기가 증가되기 때문에 치매라든가 암이라든가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은 이미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저는 또 구리도 많이 쓰고 있는데 구리는 이미 그 미국에서는 이런 그 쿠프론이라는 업체인데 이 그 섬유에다가 구리를 코팅해서 HAI를 그러는데 Hospital Acquired Infection 병원에서 워낙 그 오히려 감염이 많이 됩니다. 치료도 많이 되겠지만은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많이 쓰고 하다 보니 항생제의 내성을 잇는 뭐 MRSA 같은 슈퍼박테리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 가운이나 의사들 가운 또 각종 침구류들 이런 데는 구리를 이용해서 이미 그 환자복이라든가 EPA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많이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의 입자적인 성질을 이용한 거죠.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퀀텀 소재를 이런 그 환경이나 필터나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 백신에도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관심이 덜하지만 조류 독감 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백신들이 개발 중에 있는데 최근의 연구 동향은 면역 증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그 증식을 억제하는 어떤 그 면역 증강제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대부분 백신이나
치료제 위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지금 우리 그 중국부터 이 베트남, 동남아시아 전부 다 많이 지금도 문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매년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다양한 과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었고 주로 치료제보다는 현재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치료제는 없고 살처분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나노입자를 물이라든가 어떤 그 공기 중에 살포를 해가지고 돼지나 닭이 먹게 해서 제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의 다 없애는 기능을 확인했고 또 균도 다 죽이는 결과를 얻었으면서도 이런 미네랄 입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그래서 동물한테는 면역을 증가시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라든가 주로독한 바이러스를 없애고 균도 없애고 냄새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음용수라든가 또는 이런 대기 중 살포를 해서 주변에 그 돼지와 닭의 면역 증강과 돼지열병과 주로독함을 없앨 수 있는 동물 치료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경쟁사인데 미국 인디애나 의대에서는 은과 아연을 이용해서 마스크에 코팅해서 이렇게 쉔이라는 교수인데 이런 전극을 만들어서 전극에서 미세 전류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이제 죽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극을 만들면은 이런 전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사람한테는 미세 전류니까 잘 못 느끼지만 취약한 바이러스나 균들은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희도 그래서 마스크를 실제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섬유에서는 전기가 당연히 안 흐르는데 전류가 안 흐르죠. 근데 저희 거를 이제 물질을 코팅한 마스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다른 전원 필요 없이 전자기장 가지고 이제 그 전류가 만들어서 미세 전류를 흐르게 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이제 균들을 없앨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제품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개발 중에 있는 몇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이 소재를 필름이나 종이에다 코팅을 해보고 이런 코팅한 소재를 사과에 싸봤습니다. 사과에 싸보니까 한 달 후에 열어보니까 저희 소재가 코팅되어 있는 면은 한 달 이후에도 이렇게 과육이 신선함을 볼 수 있었고 코팅 안 된 반쪽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쭈글쭈글해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또 이렇게 수생 고구마에 같이 넣어봤는데 오른쪽 고구마에는 안 넣고 왼쪽 고구마에만 이 소재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에 얘만큼 성장이 빨라졌습니다. 양파에도 이렇게 집어넣어 봤는데 양파도 대조군들은 이런 상태에 있고 제 소재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뿌리가 몇 배나 더 강하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입자와 파동을 같이 발산시킬 수 있는 소재가 전자기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빛과 같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입자들이 전자기장을 띠고 있으면서 이온화돼 가지고 더 강력하게 뿌리라든가 흡수가 돼 가지고 식물의 성장을 더 돕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급 계란에다가 저희가 만든 부직포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38일 후에 이제 열어봤는데 계란을 깨보니까 저희 소재가 코팅되어 있는 필름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계란들은 거의 신선해서 이런 노른자 그대로 남아있고 흰자가 잘 분리되어 있고요. 일반 고급 계란은 이렇게 흐물흐물해졌죠.
그래서 식품의 유통기간 증가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다.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었고요. 또 꽃감인데 꽃감에도 이제 이 입자를 만들어서 분모를 해봤더니 상당히 오랜 기간 이후에도 보통 꽃감들은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나는데 그런 현상 전혀 없이 아주 잘 보관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과일이나 이런 식물들은 아시겠지만 숙성되면서 에틸렌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가스들을 없애고 또 균을 없애는 세균, 박테리아를 다 없애다 보니까 이런 가스를 없애고 세균을 없애는 성질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 유통기간이 많이 증가되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현재는 그 마스크, 또 이제 필터, 또 공조기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정리해 보면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긴 있지만 이런 소재들이 이런 필터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게 되면은 저 팬데믹에 일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예, 지금 분량이 좀 많았는데 좀 빨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는데요. 예, 혹시 이제 예, 감사합니다. 보시고 예. 자, 이제 우선은 채팅으로 올라온 부분부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광식 박사님이 특허는 자사 보유이신가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예, 저희가 현재 3건이 등록돼 있고요. 2건도 출원 중에 있는데 저희가 다 출원했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는 조성물 특허가 있고 조성물 특허가 있고 또 조성물을 이용한 응용 특허도 이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조대희 대표님이 파동 이용 치료법이 감명 깊습니다. 저희 초음파 암 치료기도 파동 투입자입니다. 모세 메디와 콜라보 하시면 시너지가 크겠습니다. 충성 그렇게 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차석근 대표님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개발한 제품을 대량 양산하는데 생산성, 품질 등 같은 생산 기술 제약은 없나요? 추가로 성능이 우수하다면 빌려 쓰는 서비스 모델 적용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지금 이 소재가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그 바이오 분야, 또 화장품 분야, 의약품 분야, 환경, 또 식물, 동물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응용 범위는 참 넓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응용 범위가 넓다 보니까 결국 비즈니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현재는 이제 윈도우 필름 위주로 또 필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커가고 있는데 현재 필터와 필름의 양산성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협력 파트너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협력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양산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품질 관리라든가 양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쪽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각계 전문가들하고 지금 코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제품명이 THOR 뭐라고 있습니까? 토르 QI7이구는 어떤 의미신가요? 토르는 이제 유럽에 있는 천둥연신 얼마 전에 그 마블 영화에서 어벤져스도 나오죠. 토르. 아, 토르. 망치 들고 있는 예. 그 망치를 딱 때리면은 그 영화 보셨지만 굉장히 센 파워가 나옵니다. 파동입니다. 파동. 그 망치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장의 파동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도 저희 기본 메커니즘이 파동 메커니즘, 전자기장의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토르라는 이제 그 유럽의 천둥연신 이름을 땄고요. QY는 제가 영문 이름이 그 QY 관형이다 보니까 제 이름을 땄고 또 Q는 또 퀀텀의 첫자다 보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숫자 729는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의 대가인데
729라는 비밀의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3의 6승이라는 숫자인데 아직까지 양자역학에서 풀지 못한 비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계속 이 탐구해 가면서 풀어보자는 의미로 토르의 이제 전자기장의 어떤 그 유명한 신 이름을 땄고 QI에 제 이름을 붙이고 729는 이제 대표적인 그 양자역학의 비밀의 숫자다 보니까 같이 결합시켜서 제가 상표명으로 토르 QI 729로 지금 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 지금 타인만하고 우리 최관영 박사님하고가 같은 급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 주시면 영광인데요. 말 좀 도와주시면 또 가능하시지 않을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강일찬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최 대표님 발표하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연구하시는데 어떤 업적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좀 질문 드리면은 지금 양자하면은 입자와 파동의 원리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장이 아주 주목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모든 하드한 것은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어떤 나온 거는 구리, 나노, 합금, 광축매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재도 입자와 파동이 발생되는 자기장이 발생되는 소재면 전부 다 가능한지 뭐 그게 궁금하네요. 예. 지금 주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소재는 펄, 니켈, 코발트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소재가 다 그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는 있긴 있겠지만은 특히 그 인체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중금속들은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장도 같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재 선정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강자성체하고 반자성체의 조합인데 그거를 뭐 뜻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체가 먹었을 때도 영향이 없는 소재를 골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면 지구의 자기장도 같이 활용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틀에 보면은 마크로하게 보면은 전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주게 되지만은 저희는 이제 미세 현상을 이용하다 보니까 중력장이나 지구 자기장보다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원리 중에 하나지만은 저희 자체 나노 소재 가지고 이제 충분히 전 자기장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알겠습니다. 정권채 대표님이 저 채팅 보내주셨네요. 자동차 산업 분야 적용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업 추진 가능할 수 있으신가요? 자동차 글로벌 OEM 개발 추진 가능할 듯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좋습니다. 저희도 현재 그 필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 필터를 만들어서 좀 영업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요. 예,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 김한호 대표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우선 카톡 저 채팅부터 먼저 할게요. 예. 네, 최 대표님 나스닥까지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시리즈 ABC 어느 단계인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 A 시리즈를 받는 중입니다. 자, 네, 좋습니다. 자, 우선 김한호 대표님. 예. 지금 그 나노 관련해서 이렇게 양자해서 지금 그 제품에 코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나노 입자나 이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화학공학을 하셨는데 저도 화학공학인데 예, 맞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품에 그 코팅하거나 그 필름에 코팅할 때의 그 어떤 장비는 어떤 거를 쓰시나요? 코팅할 때는 이제 증착을 주로 합니다. 증착 위주로. 그러면은 예. 그 소위 그 원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뭐 증착이라는 게 이제 제가 원래 요 사박 이전에는 그 디스플레이 업체 터치 업계에 있었는데 예. 스마트폰 터치 업계에서도 같은 유사한 공정을 많이 쓰고 그런 국내에서 이런 대규모 증착 장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코스트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전에 이 나노 입자가 나왔을 때에 뭐 이렇게 화학 제품에 적용하거나 할 때에 그 아까 말한 증착 장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비싸져 가지고
예,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현재 대량 맞습니다. 생산이 어느 정도 돼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현재 그 공장 사무실에 들리면 한번 볼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아니면은 저희 사무실 한번 보시면은 예.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이 나노 쪽 관련해서는 지금 이 에코노믹성이 가장 좋은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제품 응용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은 상당히 시장 확장성이 커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또 좀 드릴게요. 우리 플루이드라고 그러면은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자, 지금 주로 공기 쪽만 이렇게 적용을 하셨는가요? 이쪽에 물 쪽에는 적용을 안 하셨는가요? 지금은 맞습니다. 일단 잘 좋은 질문이시고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대기 환경 쪽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데 결국 이 파장이란 거는 매질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공기 쪽 타겟을 많이 두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물 쪽도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도 결국 이제 일종의 전자기파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매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시도는 못 해봤지만 물 쪽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은 아까 바이러스 돼지 열병이고 이런 우리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에 전부 범용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맞는가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 아까 코로나19도 결국 바이러스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그 바이러스는 일종의 이 대기 중에 있을 때는 무기 나노 입자입니다. 보통 수나노에서 수십 나노까지 입자인데 그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암세포처럼. 그 표면의 스파이크의 어떤 구조라든가 뭐 형태가 다르긴 다르지만 나름대로 프랙탈 구조를 이루고 있고 암세포처럼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자기장 파장을 주면서 입자로서 또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면은 바이러스 종류가 무관하게 이제 다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들은 바이러스에 맞도록 이렇게 키 앤 락 개념으로 좀 맞물리게 이제 특이성을 띠게 돼 있는데 바이러스도 몸에 들어오면은 살아있는 생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에 반응을 해서 그 스파이크의 구조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치료제나 백신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파동을 이용하게 되면은 바이러스의 어떤 그 종류가 무관하게 다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 개발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저기 정권채 대표님이 나노 시스템이니까 경쟁력이 크게 있을 듯합니다. 적용상 어려움은 고객의 이해 장벽을 넘는 게 현안 과제일 듯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어떠십니까?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2020년도 초반에 이 과제를 농림축산부에다가 검용 치료제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더니 기존의 의학계에서는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성이라든가 아까 채팅방에도 이제 질문 주셨었는데 유사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은 독성, 기타 모든 데이터를 다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의학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쓰고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다 인체에 무해한 소재들입니다. 트레이스 미네랄들. 예, 제가 지금 이해 장벽을 넘기는 거에 대한 우선 하나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필리핀 부분에 전력 절감에 대한 부분을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전력 절감을 통해 가지고서 베니핏 쉐어링 쪽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파일럿 부분으로 작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하나의 대안이 있을 수 있어서 단순하게 물건 파는 거를 넘어서서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실까요? 오병훈 대표님이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요? 아니,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질문 오셨네요. 그거는 이제 실제 인체에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DDS,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과 연관시켜 줘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암세포에 요즘은 암세포하고 특이성 있는 DDS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화학적 약물하고 이 퀀텀 소재하고 결합시키면은 다른 인체에는 타겟이 덜 되고 암세포 위주로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정 세포에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실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보다는 암세포에 대한 사멸이 큰 목적이다 보니까 DDS 외에도 DDS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물질이 인체에 필요한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강일천 대표님. 네, 결국은 양자는 입자 파동의 원리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럼 이 기존의 원리가 수단이 입자 파동을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자기장이 중요한 하나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어떤 기능인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우주 만물의 기본 원리가 입자이자 파동인데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입자 자체적으로 그런 파동과 입자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조성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전자기장도 중요한 어떤 역할인가요? 혹시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기장이 핵심입니까?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나노 나노 입자하고 지금 퀀텀 나노하고 차이가 어디서 다른가요? 은나노 입자 자체는 항균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전자기장은 굉장히 미미하죠. 거의 입자 자체, 아까 이제 파동과 입자를 말씀드렸는데 파동이 역할 거의 없고 입자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일천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은뿐만 아니라 불이나 철이나 니켈이나 모든 게 다 입자 파동이지만 다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퀀텀 나노 소자는 그 파동의 기능이 어떤 식으로든 부여가 돼 있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굉장히 오늘 어려운 주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아마 리차드 파인만이 오늘 이 부분을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우리 최관영 박사님한테 우리 기대를 하면서 오늘 좀 더 필요하신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적용 가능성도 많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은 카톡방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최관영 대표님께 힘찬 박수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